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지난밤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광산이 매몰되면서 고립이 됐던, 그러니까 그 갱도에 갇혔던, 지하 190m 갱도에 갇혔던 작업하던 그 두 사람이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9일 동안 그 밑에서 비닐로 이렇게 텐트도 치고 또 이 갱도에 흘러내리는 물을 모아서 그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 물을 모아서 버텨왔다. 9일 동안. 구조대가 정확하게 지금 매몰된 그 지점을 찾아서 이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갱도가 갇혔는데 갱도 안에 정확하게 찾아서 그 구조대가 9일 만에 구출해낸 것.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훨씬 빨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국민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었지 않습니까? 구조에 성공한 이 구조대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헌신적인 자세 물론이고요. 버텨준 그 밑에서 9일 동안 그 얼마나 두려움, 그 조여오는 그 공포를 이겨내면서 9일 동안 버텨준 것이 너무 고맙다. 정말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참 전 국민적인 슬픔, 또 이런 190m 지하에 갇혔다가 이렇게 9일 만에 구출이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래서 또 세상은 살아야 하고 또 살만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지점입니다. 어젯밤 11시 3분에 구조가 됐습니다. 고립된 지 221시간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건강도 양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족들 모두를 만났습니다. 190m 밑에서 갱도에서 비닐로 천막을 만들어 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체온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에서도 굉장히, 이 구조본부에서도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했다. 놀라울 정도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텨줬다. 지혜롭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소방 구조 수준, 또 헌신적인 자세, 는 정말 칭찬을 해도 모자라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또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문재인 정권 지난 5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문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10가지가 넘는 저런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 이런 걸로 정치권, 국민도 갈라지고 두 쪽으로 언제나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에서의 대통령의 의미, 대통령이 얼마만큼 중심을 잡아주느냐. 많은 대통령제 실패에 따라서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해보자, 많은 논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아직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대통령의 의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지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불필요하게 딱 사법적 책임을 묻고 정치적으로 필요한 책임만 지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걸 가지고 정치적 선동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한쪽에서는, 또 민주당을 비롯한 이쪽에서는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정치 보복 아니냐, 이태원 참사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라 라고 이렇게 맞서 싸웁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고 정부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제를 불필요하게 흔들려고 하거나 부적절하게 공격하거나 국정 혼란을 유발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엄단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한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 힘으로는 모든 것이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에서 의뢰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내각제였다면 정권이 무너졌을 것이다. 되돌아봐라, 반성해라, 사과해라, 뭐 이렇게 언제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 야당이 되든 그걸 뒤집어 보면 의원 내각제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뭐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제도 나쁜 점이 많다라는 걸 우리 헌정사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있는 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 다음 국정은 안정 속에서 그래도 많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개적으로 처음이죠. 공개적으로 한 것은 처음으로 조계사에서 열린 위령 법회에 참석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은 부모님과 가족이 마주한 슬픔 앞에 가슴이 먹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슬픔을 대신할 말은 없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슬픔과 아픔이 깊은 만큼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슬픔을 함께 해준 국민에게도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청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당시에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의 상황실장, 총경급인 이 두 사람의 90분입니다. 용산경찰서장은 식사 도중에 이 참사의 위험을 보고를 받고 그 참사 현장까지 가는데 20분이면, 걸어서 20분이면 되는 거리인데 90분 동안, 90분 뒤에 그 참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그 90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상부에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12 상황실장 마찬가지입니다. 90여 분 동안입니다. 이 참사가 발생할 당시에 90여 분 동안 상황실 자리를 비우고 자기 개인 사무실에 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개인 사무실에 가서 90여 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자신이 총경으로서 상황실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보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 이게 지금 경찰 이 책임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 위에 서울경찰청, 경찰청장은 등산을 하고 난 뒤에 잠을 자는 바람에 이렇게 보고를 받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장도 3번, 4번씩이나 보고하기 위한 이 접촉이 되지 않았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3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잠을 자고 있었다. 잠을 자고 있으면 경찰청장이, 전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장이 잠이 들면 이게 보고가 안 되는 상황이었느냐? 이제 경찰의 이런 보고, 지휘 계통에 문제가 있었다. 도대체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많은 것들이 드러나겠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다. 특히 이 상황실장과 용산서장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단지 기강회의다. 지금은 경찰 수사가 나오기 전이어서 기강회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강회의 뒤에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총경들이 지난 1월에 문재인 정부 때 임용된 총경들입니다. 그 보직을 맡았습니다. 상부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고의적으로 자신의 맡은 경찰로서의 업무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냐? 경찰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짐작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더 드러나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야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명운동도 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경찰에만 경찰의 이 문제를 맡겨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다 조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용산서장과 상황실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곧 전환하고 소환한다라고 합니다. 경찰에 맡겨둘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민주당의 금수완박입니다. 국정조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특검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먼저 특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사과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민주당 일부와 또 많은 야권 쪽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각종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윤석열 퇴진,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찰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구나. 지금 뭐 다른 사전에 준비가 됐느냐, 사후의 구조냐,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지엽적인 것입니다. 참사가 있을 그 당시에 그 서너 시간 동안 경찰이 전혀 보고 지휘 계통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우리 경찰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고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흔들림 없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누구보다도 먼저 이 사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고 빠른 지시를 내렸고 이 참사가 있고 난 다음에 구조작업에 대통령이 가능한 한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최대한 대처를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대선 선거를 하고 나도 이제 승복을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면 이제 그 대통령 퇴진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각종 가짜뉴스, 유언비어가 나오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쪽에서는 또 이걸 예방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저 세력들이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대응하는 것도 좀 비합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굳건하게 중심을 지키고 모든 국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국민들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국정의 중심을 누가 잡고 있는데, 누가 안정감을 주고 있는데, 이 많은 문제에 있어서 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내는 것이고, 그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이 대국민 사과를 보면서 여기에서 읽히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습, 또 법적인 책임, 또 정치적인 수습에 대해서 이미 각오를 했다, 방향을 잡았다라고 읽힙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직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도 남아 있습니다. 또 행안위가 자주 열리게 될 겁니다. 또 야당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심해서 국정조사, 대국민 서명운동도 벌이고 아마 공세를 취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많은 정치적 공세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동안 많은 유언비어들,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선을 그었듯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경찰청 특수본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 그 다음 이제 정치적 수습책입니다. 애도 기간도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이제 휴일을 거쳐 다음 주가 되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정치적인 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비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야당에서는 아마 거세게 문제를 제기를 할 겁니다. 이 책임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전체, 윤석열 정부 전체에 지금 혼란으로 가져가고자 할 겁니다. 여기에 가장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정확한 이 책임은 지금 현재 현장 책임자들의, 경찰 책임자들의 문제다. 그 다음 경찰 전체의 지휘 보고 체계는 다시 다듬어야 한다. 국정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수완박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수완박에 대해서 수정을 하든지 다른 대안을 제시해봐라.
특검도 방법은 될 수가 있다. 일단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맞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맞대응도 해야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수습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빠르면 내일까지 경찰청장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여러 가지 준비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만약 지게 되면 이게 또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장관의 역할은 그런 정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중심 균형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방향을 잡았다. 결심을 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이 다음 주에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문재인에 대해서는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구속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검찰이. 이 부분 직권 남용 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소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죄목입니다. 직권 남용. 이 직권 남용 그러니까 서욱과 김홍희가 기소가 돼야 검찰이 기소를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장들 문재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서욱과 김홍희에 대해서 직권 남용으로 기소를 하지 못한다면 이게 문재인에 대한 조사로 갈 수가 없다. 박지원 국정원장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직권 남용의 핵심은 자료를 폐기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핵심은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할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입증이 된다면 기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당시에 청와대 대책회의 등등 많은 부분에서 이걸 의도적으로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황과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직권 남용으로 기소를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다음 주 중요한 것은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입니다. 김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야 합니다. 김용에 대한 기소에 성공을 해야 구속 기소에 성공을 해야 이제 정진상에 대해서는 또 어제 9천만 원을 유동규가 더 정진상에게 전달을 했다. 지난 2020년에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장동 일당의 진술에서 이제는 계속해서 이재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이재명이 했고 모든 비리의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었다라는 것. 자신이 뭐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인데 이재명의 스타일상 모든 것을 이재명 자신이 결정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은 기소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8억 4,700만 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가방도 나왔고 이 전달자들의 말도 모두 일치를 하고 전달된 장소, 메모 모든 것이 다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런 증거들을 모두 내놓게 되면 이제 김용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진상에 대한 소환, 이재명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정진상과 이재명은 또 공모관계로 해서 성남FC 비리와 관련해서도 곧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 모두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 이런 부분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청장 또는 국회의원, 여야,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 어떤 혼란이 벌어져도 대통령이 국정을 정확하게 장악하고 있는 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 국정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큰 위기를 맞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은
헌정사에서도 분명하게 입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